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마루 관계연구소 전보영 소장입니다. 네, 이번 주제는 뭐냐면요. 제가 계속 연애, 사랑, 결혼, 부모 이야기 너무 많이 했죠. 이번에는 비혼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혼의 정확한 우리 정의를 한번 보자면요.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라고 얘기하고요. 개인의 생애 주기에서 결혼이라고 하는 발달 가업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를 우리가 비혼이라고 해요. 요새 여러분 미혼이란 말보다 비혼이란 말 훨씬 더 많이 쓰죠. 사실 한자로 따지고 보면 비혼이나 미혼이나 아니 비, 아니 미예요. 그래서 결혼, 혼인을 하지 않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왜 요새는 미혼이란 말보다 비혼이란 말을 더 선호하느냐라고 하면 미혼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결혼을 을에 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결혼을 아직 안 한 상태, 즉 못한 상태를 미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비혼이라고 하는 건 약간의 자발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 결혼할 수 있는데 결혼 내가 선택해서 안 한 거야. 이렇게 해서 요즘엔 미혼이란 말보다 비혼이란 말을 더 많이 쓰고 약간 기혼의 반대말로 미혼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용어를 먼저 정리해드리고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부부들 부모 교육하는 게 한 60% 정도 된다고 한다면 제가 현장에서 한 3, 40% 가까이는 1인 가구 대상으로 교육을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0년부터 1인 가구 교육을 했다 보니 5년 동안 1인 가구 분들을 진짜 많이 만나 갖고 왔고 그래서 1인 가구 관련된 책도 있는 거 아시죠? 혼자 살기 12달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잘 썼어요. 민망하지만 그래서 제가 당연히 결혼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고 내 삶을 혼자 살고 싶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얘기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혼자 살기에 적합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네,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혼자 사는 게 더 행복한 삶을 사는데 굳이 결혼을 해서 더 불행하고 힘들게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결혼하고 함께 사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신 분들인데 혼자 사셔서 더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더라고요. 약간 개인의 성격과 특성에 따라서 이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또 우리 사회적으로 예전에는 혼자 산다? 그러면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우리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지금 35%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혼자 산다는 것도 과거에 비해서 이상하게 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봅시다. 통계는 1인 가구가 되게 많고 또 우리가 결혼에 관한 어떤 가치관에 대해서 묻는 것도 보면 과반수 이상이 결혼 선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혼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제가 여기에 대한 약간 의문을 조금 갖고 있어요. 제가 20대, 30대 1인 가구를 만나도 50대, 60대 1인 가구를 만나도 결국에는 이야기 끝에 나오는 건 결혼에 관한 이슈이거든요. 즉 인생의 발달 가업에 있어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들을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해야 되는 건 아닌가? 결혼하는 삶이 조금 주류고 보편적인 삶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혼자 사는 삶이 약간은 비주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셔서 내가 혼자서 당당하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의 삶이 조금 불완전한 것처럼 느끼셔서 이것들이 또 스트레스가 되시는 1인 가구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연구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비혼자의 특성 12개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연 이런 비혼자의 특성이 몇 개나 갖고 있는지, 나는 혼자 살기에 적합한 사람인지 아닌지 스스로 자가 진단을 조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둘째, 자기 인생에 대한 강력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셋째, 다양한 취미 활동을 가지고 있다. 넷째, 여러 사람과 잘 어울린다. 다섯째,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긴다. 여섯째, 독립심이 강하고 남과 다르다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일곱째, 경제력이 있고 젊어서부터 노후를 위한 대책 마련을 세운다. 여덟 번째,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9번째, 결혼보다 더 매력적인 인생의 과제들이 있다. 10번째, 타인의 시선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11번째, 미래에 대한 불안감보다 그저 오늘을 열심히 사는데 집중한다. 12번째, 외로움이란 감정을 즐길 줄 안다. 네, 여러분 어떠세요? 12개의 성공적인 비혼자의 특성에서 몇 개나 해당이 되시나요? 대부분 체크하시면서 느끼셨겠지만 내가 성공적인 비혼으로서 살기 위해선 두 가지 되게 중요한 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내 자신의 삶을 혼자서도 잘 즐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꾸준히 취미생활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공부도 꽤 학습이나 이런 것도 되게 많이 하시고요. 제가 만나본 60대 초반의 1인 가구 분은 아직도 저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존경스럽거든요. 전 영어 공부하고 포기한 지 너무 오래됐는데 여전히 어학원 다니면서 영어 공부하시고요. 스페인어 공부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꾸준히 어학 공부도 하시고 또 취미생활 하시면서 운동 관리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자기 식습관도 잘 챙기시더라고요. 즉 혼자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성은 혼자서도 나의 삶을 잘 지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의 감정적인 부분들과 나의 생각적인 사고방식과 나의 몸으로 나오는 건강, 이 모든 측면에서 아주 확고하게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는 거고요. 두 번째 특성은 혼자서만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서도 잘 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활 영역은 혼자서 지내더라도 내가 회사에서도 혹은 뭐 동아리나 어떤 동호회나 어떤 모임을 꾸준히 참여하시면서 많은 사람들과의 소통을 끊임없이 하시는 분들이 정말 혼자서도 멋있게 사시더라고요. 여러분, 혼자 산다고 해서 나 혼자만 잘 챙긴다가 아니라 함께도 같이 하는 거예요. 제가 영상 속에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모든 인간은 함께 하고 싶은 애착과 소속의 욕구와 자신 혼자서 살고 싶은 독립과 자유의 욕구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성공적인 비혼자들은 이 두 가지를 잘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어떤 삶의 방향으로 선택하시던 저는 그건 문제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내가 선택하는 이 길에 혼자 살던 결혼을 하던 아니면 다른 어떠한 관계를 맺던 이 길에 내가 가는 그 생활에 조금 뭐랄까 확답을 하고 자발적으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 연구를 보면 자발적인 1인 가구는 훨씬 더 삶에 대한 만족도와 행복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비자발적으로 혼자 사시는 분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낮아요. 자, 한번 보세요. 내가 혼자 살아도 되는 사람인지 생각해 보시고, 그렇다면 나는 이 두 가지 중요한 점, 자기 혼자서도 잘 지내는 것과 또 다른 어떤 사회적인 많은 타인들과도 잘 지내는 것, 이 두 가지를 준비하시면서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에 저희 한마루 관계연구소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인 가구 화이팅이고요. 또 비혼 생각하시는 분들 화이팅입니다. 자신의 삶을 멋지고 행복하고 그리고 당당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관계 중심